제일 유명한 전쟁이죠. 바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먼저 그리스 문명부터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 문명이 딱 있는데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여기다 이제 지도를 그릴게요. 자, 하면은 이건 이베리아 반도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태리 반도고, 이건 발칸 반도고, 이렇게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중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베리아 반도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 무슨 반도? 발칸 반도가 있겠죠. 근데 발칸 반도에 이제 그리스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발칸 반도에서 중간에 섬이 하나 있죠. 어차피 문명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무슨 문명이 있었습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명이 꼽히면서 그리스가 들어가는 건데 그 중간에 섬이 있겠죠. 이 섬이 바로 그 유명한 바로 무슨 섬? 크레타 섬이 있겠죠. 그럼 우리 문명이라는 건 여기가 기본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야만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야만 상태라서 그리스는 원래 크레타 섬의 일종의 식민지와 같은 겁니다. 정리되시죠? 여기가 훨씬 더 이제 문명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바로 뭐다? 크레타 문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미케네 문명. 본격적인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여기가 이제 트로이예요. 그래서 우리 트로이 전쟁하는 게 트로이는 소아시아니까 트로이 전쟁할 때 우리 영화 트로이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스파르타가 나오는데 우리가 뒤에 배우는 아테네 스파르타하고는 같은 나라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야 아직. 그냥 있었다고만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이 배 타고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트로이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어째 트로이 전쟁 엄청 큰 전쟁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유적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발굴돼서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없는 줄 알아서 발굴이 돼서 참 대단하기도 한데 트로이 유적이 가로 세로 200m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로 세로 200m면 그게 성이 가로 세로 200m짜리 성이에요. 그럼 그게 실제로 성이에요? 아니면 뭐 동네 소학교 정도 되는 데서 이 귀염둥이들 싸웠던 전투예요. 그게 BC 1200년입니다. BC 1200년 경이니까 옛날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하고 막 바빌론하고 막 아시리하고 막 싸우던 전투 규모에 비하면 그냥 진짜 동네에서 그 소꿉장난 짤짤이 하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화는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왜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장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람세스가 사실 람세스도 전쟁이 그것도 한번 다루면 좋은데 람세스가 이집트의 위대한 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승전은 못했어요. 람세스가. 가서 이제 까대다가 이제 좀 져도 뭐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람세스가 가지고 갔던 그런 병력과 전투에 비하면 여기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변방이었다. 예, 변방 세계에서 불과했던 게 이제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이제 크레타 섬의 미노 이 괴물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요. 미노타우루스라고 그러는 괴물이 살았는데 여기서 매년 7명의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제 보내면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겠죠.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매년 오면은 이제 미노사우루스가 잡아먹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뭐가 돼야 됐습니까? 왕자가 직접 간다. 왕자가 직접 가는데 그 왕자가 갔더니 여기 공주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공주가 이 괴물 찔러 죽일 칼을 준다. 그래서 칼 갖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동굴 들어가면 못 나올까 봐 실도 준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풀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다시 실 갖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럼 찾아왔으면 이제 그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드디어 여기로부터 독립해서 본격적인 그리스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가 탄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뭐가 되냐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무슨 문명이다?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북쪽 도리안의 철기 문명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BC 1200년부터 800년까지는 역사가 없어요. 그리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 기록이 없어요. 문헌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 당시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고 400년간 침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정확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BC 776년 1회 올림픽이죠. 개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의 시대가 열려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먼저 어느 나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까? 자, 이제 아테네부터 한번 가보는 거죠. 자, 아테네는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우리 이것만 하시면은 아테네도 기본적으로 노블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모스라는 건 이제 상공인입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어디가 이겨나간다? 상공인이 점점 실력을 가져나갑니다. 근데 이건 과정도 역시 전쟁사하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다르게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군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군대 갈 때 여러분 무장해서 갑니까? 아니면 가면 무장시켜주나요?
우리 군대 갈 때 여러분 총 사가지고 갑니까? 엄마 나 용산 가서 저 기관총 2정 사가야 돼. 32,000원. 그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가면 무장을 시켜주는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아니에요. 군인이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엔 지금은 전쟁에서 우리가 내가 이제 국군이에요. 근데 북한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평양성을 점령했어요. 감수성이 아니라. 그러면 감수성에 있는 물건들은 누구 건가요? 제 건가요? 아니죠. 국가 거죠. 근데 이 당시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서 전리품을 획득하면 전리품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도 내가 해서 가고 전리품도 내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청동기죠. 청동기 때는 청동기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청동기 때는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나오겠지만은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잖아요. 청동이라는 건 이제 무르고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적절한, 특히 무기로는 쓸 수 있어요. 청동검이 있으니까. 모루는 못 쓰겠습니까? 당연히. 농기구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거대 농기구가 안 나오는 거죠. 쟁기 같은 건데 어쨌든 철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동은 구리거든요. 철기는 철이고 물론 이건 무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도가 700도에서는 쉽게 높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철은 1000도가 돼야 되니까 높으니까 사용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거 흔하죠. 이거는 흔하지 않고 우리 결혼할 때 옛날 우리 뭐야 금반지 못 해주면 금반지 없으면 구리반지라도 그런 말은 하지만 금반지 없으면 철반지 결혼 못 해요. 그거는. 그죠? 그만큼 철은 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는 소수의 귀족들만이 쉽게 얘기하면 금속 무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소수의 귀족들만이 금속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여요. 그럼 소수의 귀족들만 금속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군인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가 스스로 무장해서 간다니까? 귀족인 거예요. 그럼 이 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타고 가겠어요? 말 타고 가죠. 근데 말 그냥 안 타고 가겠죠? 뭐 마차 시대예요. 그래서 말 뜨고 있는 무슨 시대? 전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춘추전국 시대도 배우겠지만 춘추 시대 때는 전차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전차전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자 여기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있으면 여기도 100만 명이 살고 여기도 100만 명이 살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남자 50만 명이고 그중에서 성인 반 잡으면 25만 명이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25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면 25만 명이 다 무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예. 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군인은 그중에 귀족들만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수천 명 나오고.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은 전부 다 소규모 전투입니다. 그리고 무슨 전이고 전차전이고. 자, 춘추시대 때 말씀드리면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서양이라고. 왜? 전차전이다. 그럼 어디선 못 싸운다? 산에선 못 싸우죠. 다 평지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평지에서만 또 어디에서만 싸운다? 아주 평평한 땅에서만 싸우는 겁니다. 서로 귀족들끼리 탁 치장하고 전차 탁 타고 와갖고 사실 전차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웃긴 건 그리스는 또 특히 내려서 싸웁니다. 전차를 막 타고 와요. 멋있게 타고 와서는 내려서 서로 싸우고 죽은 사람, 이긴 사람은 도로 타고 돌아가. 웃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전쟁의 양치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있냐면 대량 학살이 없죠. 금방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 춘추시대는 더 그럽니다. 왜? 춘추시대 때는 봉건제죠. 알고 보면 싸우더라도 이 귀족들이 다 뭐예요? 친척간이죠. 네. 그래서 룰이 있고 정해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전쟁의 시대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철기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천 명만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말 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슨 중심으로 변해요? 전쟁이? 보병 중심으로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쟁에 참여하죠. 자, 노블만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데모스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데모스. 그러니까 데모스의 발언권과 권력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틀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기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솔론의 개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솔론의 개혁은 지금 보면 이게 개혁 같지 않지만 금권 정치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귀족은 돈 있는 게 아니죠. 세습한 신분이니까. 상공인이 뭐가 있습니까? 돈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하자. 그게 민주주의다. 이게 그리스적 사고입니다. 우린 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당시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모든 권리는 부동산에 비례한다. 네.
네, 얼마나 재밌어요. 모든 재산은 비동산에 비례한다. 그래서 인신담보 분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봉건적 유습 없애고 돈으로 다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 2계급은 중무장, 기병, 말탄 애들이죠. 정부 요직. 자, 반면에 3계급 중무장, 보병, 행정관료. 예, 서민도 행정관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계급 경무장, 보병, 선거권 있잖아요. 선거권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경무장, 보병이 제일 많았겠죠? 얘네들도 전부 다 뭐다?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테네라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아테네 봤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나라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우리 유명한 우리 무슨 나라? 스파르타가 있겠죠. 빤스만 입고 다니는 놀라운 나라. 근데 이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다 개구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디나스 왕이 나오는데, 자, 어째 뒤에 가보면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스파르타는 알고 보면 외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파르트인들. 우리 맨날 딱 가면 스파르타가 외국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스파르트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내부와의 싸움입니다. 내부와 싸움이란 뭐냐면, 요거 보시면 재밌는데, 스파르타의 계급 구조는 1대 7대 16이에요. 즉, 스파르타인 1명. 왜냐하면 스파르타인은 도리아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을 만주족이 지배할 때인 거예요. 네. 몽고가 중국 지배할 때. 이해가시죠? 그럼 몽고는 소수잖아요. 네. 한족이 대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주민인 1명이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원주민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아까 우리 나왔던 아테네에서 무슨 업자가 되겠어요? 상공업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만 독특하게 시민계급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왜? 민족이 다른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리스하고 스파르타가 왜 이질적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도리아족이 철기 갖고 와서 아테네를 지배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생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아까 봤지만 그래서 무슨 중심에? 상인 중심의 보병으로 무장한 군인이 동시에 상인인 거죠. 보병으로 무장한 군인이 쳐들어가서 물건 빼앗아 갖고 와서 그걸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더 쉽게 표현하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완전, 이거라니까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아테네고 이게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뭐예요? 평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장사만 해야 됩니다. 그럼 장사하려면 무슨 해를 바탕으로 장사했겠어요? 지중해를 바탕으로 장사했겠죠? 그럼 지중해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테네는 해군이 강한 겁니다. 스파르타는 여기 육지래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장사할 리가 없겠죠?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강하겠어요? 당연히 육군이 강하고.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누가 와서 도리아인들이 와갖고 지배를 한 것이고, 그게 누가 된 거예요? 스파르타가 돼서 원래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기에서는 시민계급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꼽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꼽히지가 않는 거죠. 여기는 해군이 강하고 여기는 육군이 강하고. 이건 또 뒤에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직 전쟁사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1명이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 지배하는 거예요. 16명. 거기다가 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전형적으로. 아주 그냥 극악 뭐해서 툭 하면 죽여요, 그냥. 야, 물 떠와. 늦게 왔네? 툭, 실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나, 레오디나스 왕이 예를 들어 전쟁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찬스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레오디나스 와이프가 진압합니다. 스파르타 군대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싸우면 그때 이루어지는 반란은 여자가 진압하는 게 책임이에요. 엄청 재밌죠? 제가 노예예요. 우리 친구분이 노예 주인 마누라. 이해되시겠죠? 주인이 외부에 외출했어요. 찬스. 그랬더니 마누라가 더 잘 싸워. 이해됐죠? 거기 뭐가지 떨어지는 거. 이 굉장히 재밌는 사회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런 사회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뭐 엄청난 군사훈련을 시키고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부 반란 진압용입니다. 그러니까 몽고 애들도 계속 그 호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중국을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만주족도 그 호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중국을 지배할 수 없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제일 재밌는 게 아테네에 솔론이 있었다면 스파르타에는 리쿠르고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토지개혁 죽이게 하거든요. 무상물수 균등분배. 그리고 스파르타는 재밌는 게 유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검소해서. 금약, 건강, 검소, 검약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만든 게 없는 거예요. 무상물수 무상분배.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냐면, 야, 돈 모으지 마. 그래서 돈을 철화로 유통합니다. 철화로 유통하면 왜 재밌느냐? 철 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봐봐. 이게 금이에요. 그럼 이거 들고 다니기 어때요? 편하고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근데 금화가 아니라 철로 철화예요. 그러면 철을 이만큼 가치 있는 걸 갖다가 화폐로 만들려면 요만하겠어요? 아니면 이해 가시겠죠? 네. 금 요만큼하고 철 이만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당시 명목 화폐가 없으니까. 다 실물 화폐니까. 그러니까 무슨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침 일찍부터 장사들 아니면 천하 장사들 아니면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보 여보 토끼 가죽 사갖고 올게. 그래요 여보 혼자서 되겠어? 아들하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철 들고 가는 거예요. 토끼 가죽 사러. 철하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딱 놓고 토끼 가죽 하나 이렇게 전모 메고 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여보 오늘은 사슴 가죽 사와야겠어. 여보 그러다 죽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꼴땡이잖아요 이거. 이거 화폐 축적 동기가 축적을 할 수 없어요. 철이 화폐인데. 그러면 집에다 철을 네, 나머지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약한 악인 죽여버리고 여성도 똑같은 권리를 가졌던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